안녕하세요, 이소입니다. 우리가 이게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뭐 연령층이 뭐 30대건 40대건 50대건 간에 젊어 보인다는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막 젊어 보이려고 뭐 성형외과도 굉장히 뭐 아주 일반화돼 있죠. 뭐 얼굴 막 주름 펴기 뭐 하기 뭐 하여튼 굉장히 이름도 어려운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어 보이려고. 그리고 뭐 또 미용실에 지난번에 이제 제가 미용실에 한번 갔더니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갔거든요. 그래서 막 왜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사람 이렇게 폭삭 늙는 느낌, 거울을 보고 폭삭 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 잘라주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오늘은 10년은 좀 젊어 보이게 한번 잘라줘 보세요. 제가 막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0년이야 뭐 기본이죠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막 훨씬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뭐 어디에나 그렇게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거, 그럼 얼만큼? 막 생각해봤어요. 막 10년? 10년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럼 20년? 그럼 지금 뭐 50대는 30대로, 40대는 20대로, 뭐 60대는 40대로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렇게 그 병원에 인위적인 어떤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자르더라도 정말 10년은 더 어려 보이게 자른다거나 어떤 이런 노력들은 다 이제 외형적인 노력이죠. 실질적으로 요즘은 옷 같은 경우도 다들 굉장히 어리게 입고 싶어 하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야심차게 어떤 디자이너가 40대를 겨냥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결국 망했어요. 왜 그랬나 하면 40대를 겨냥해서 이거 40대한테 굉장히 우아하게 잘 어울리는 40대들의 옷입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요. 40대들은 입지 않아요. 40대들은 딸들이랑 같이 입겠다는 거죠. 20대나 30대의 옷을 40대가 입기를 원하기 때문에 40대를 겨냥한 옷은 보통 한 60대가 입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어려 보이자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외형을 그렇게 꾸미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친구들 이렇게 막 만나서도 이렇게 막 시술 이런 거 한 친구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주름은 없어졌어요. 분명히 주름은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런데 그 나이는 보여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든 아니면 피부에다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관리 열심히 하네, 잘하네, 주름이 없네. 그런데 다들 그 나이로는 보이는 거죠. 그 나이로는 보이는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훨씬 나이가 어리게 젊게 사는 법은 이 외형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고쳐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 전체적으로 이 태도를 우리가 바꿔줘야만 젊게 살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젊게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는요. 그 태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다른 세대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하면 역시 이제 나보다 이제 어린 세대겠죠. 어린 세대들한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왜냐하면요. 젊게 산다는 거는 굉장히 나보다도 내가 훨씬 더 어린 어떤 마음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들과 어떤 소통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말로든지 마음이든지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 대해서 난 얼마나 소통이 가능하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다른 세대에 대해서 말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 것들 그런 얘기들 하시죠. 그리고 요즘 애들, 그리고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런 말. 그런데 이런 말이 굉장히 그들을 칭찬할 때는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면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랑 다르게 뭘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적극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요즘 사람들이란 얘기 써도 되는데 제가 말하는 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 하면 그들을 젊은 세대를 비난할 때
뭔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할 때 쓰는 말 중에 요즘 것들, 요즘 애들, 뭐, 나 때는, 예전에는 이런 말은 굉장히 내가 그야말로 이제 꼰대짓을 하는 거죠. 꼰대짓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 이제 원칙으로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재밌는 얘기가 뭔가 하면 강의를 갔는데, 저한테 막 전화하고 뭐 연락하고 제가 갔더니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내해서 데려다 주고 이런 인사팀 직원이 30대 초반 정도 된 대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 끝나고 다시 이제 제 차 있는 데까지 이제 배웅을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해주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신입사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 요즘 신입사원들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대리님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 직원들조차 신입사원을 가르쳐서 요즘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그들을 폄하할 때 하는 그런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요즘 애들이라는 그런 말들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젊은데 왜 못해? 젊은데 뭐가 힘들어? 젊은데 왜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말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대가 젊었을 때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나 때 힘들었던 건 잊어버리고 젊은데 뭐 저런 것도 엄살이 심해서 하여튼 요즘 애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젊으니까 뭐 다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나보다 훨씬 더 어린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뭘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저이기도 해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이거 원고 쓰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뭘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막 이런 얘기죠. 회사에서 특히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러는 거 동생 아니고요. 직장에서 특히 가족 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 자체는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가. 그래서 가르치려는 태도가 혹시 나한테 있지 않았나? 이런 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이 많으면 특히 직장에서 내가 인사팀에서 내가 20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런 뭐 영업만 내가 30년이다 막 이런 그런 거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내 경험이 절대로 내가 맞다는 거를 그렇게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태도를 갖는 거. 어떤 이제 다른 세대를 향해서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랑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 세대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배우려고. 요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사원들을 멘토로 해서 이제 그들이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이제 뭐 이런 간부들도 그런 역 멘토제 이런 것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전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하는 거는 거꾸로 나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줘 봐봐. 그거 가르쳐줘.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갖는 거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더 젊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태도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나이 먹으면 왜 이런 거 있죠. 얘기하는 거. 나이 먹으면 입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어라. 망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망고의 진리. 왜 입을 다물라고 하냐면요. 나이를 먹을수록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 보고 잔소리 많이 하죠. 그리고 자랑이 또 많아져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니면 무슨 아파트 자랑, 평수 자랑, 그 다음에 자동차 자랑 이런 거. 자랑, 그러니까 왜 이게 막 그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막 속이 허해져서 그렇대요. 젊은 사람들은 속이 허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속이 허하니까 그걸 자랑으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자랑으로.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일단 잔소리, 잔소리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그게 입을 다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이키는 일이잖아요. 과거를 추억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늘 과거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왕년의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왕년의 내가 그럴 때는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그 한 번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너무 자주 과거에 매몰돼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마음을 늙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고 자랑하고 과거에 막 이렇게 매몰돼 있는 거 이게 입을 다물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아주 멋있지 않게 나이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잔소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갑을 열란 얘기는 꼭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갑을 열란 얘기는 내가 그만큼 누군가를 도와줄 어떤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딱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의무이자 특권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경험이 없고 어려서 젊어서 힘든 어떤 그들을 보거나 아니면 약한 누군가를 봤을 때 막 그 예전에 젊었을 땐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은 선뜻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와줄 길이 있고 그럴 만한 여유가 나한테 있고 그게 뭐 물질적이든 뭐 시간적이든 아니면 이제 정서적이든 이제 그런 게 지갑을 열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지 젊어지냐?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태도, 입 다물고 지갑을 열면 왜 젊어지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를 누굴 도와줘서 베풀기 시작을 하면 내가 기뻐지잖아요. 젊은이들의 특권이 자주 기쁘고 자주 즐겁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나이를 들면 웃음이 많이 줄어드는 게 이게 대중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젊고 그러면 이제 아주 어리고 이러면 막 까르르 막 이렇게 웃는 일들이 많고 막 박장대소하는 일,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 자체가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고 그럼 점점점 마음이 젊어지는 거라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져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면 마음이 젊어지는 거 훨씬 젊게 사는 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원칙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어떤 말조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막 20대들도 하는 거 20대도 막 그 한 25살 넘어가면 21, 2살짜리 후배들 놓고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신입사원이 아닌 이제 조금 이제 중견사원이 돼가는 이제 뭐 한 3년 차 이래도 뭐 이 나이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귀엽죠.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늦었어 이미 공부하기 늦었어 막 이런 거 늦은 나이 없습니다. 늦은 나이.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를. 제가 그런 환경이 그 나이 타령하게끔 몰아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광고한 거를 생색내느라고 이제 광고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경단녀들 이제 지원 어떤 사업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게 나이가 45세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보고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5세 이후도 경단녀들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45세 이후가 더 일하기에는 편해요. 애들이 막 다 컸으니까. 45세 이제 이하는 막 애들 막 뭐 아주 뭐 중학생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고등학생 한참 이렇게 예민하게 사춘기를 겪거나 아니면 이제 뭐죠? 입시 때문에 막 해서 막 엄마들이 막 차렷하고 막 그냥 벌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차라리 나이가 더 넘어가 버리면 더 여유들이 있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거의 해방되고 이랬을 텐데 왜 저 지방자치단체는 45세라고 못을 박았을까? 기준이 뭘까? 정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선입견을 갖는 것 같아요. 뭐 40에서 넘어가면 뭐 그러면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뭔가에 다시 도전하거나 이러기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환경이.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이를 먹고 철없다, 주책이다 소리 들을 만큼 자기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도전하고 이러는 게 결국 스스로를 훨씬 더 젊게 살게 하는 그런 그 에너지를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꾸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지인이 내년에 환갑인데 박사 코스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근데 그건 너무 즐겁게. 그리고 뭐 그 나이에 다시 대학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공부를 하는 거에는 정말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배우고 도전하는 거. 계속 죽을 때까지 배우자. 이거는 아예 딱 그 모토로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세대 명예교수로 계신 그 김영석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올해 100세가 넘으셨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인터뷰 기사에 어떤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제자가 90세 된 제자가 있더라고요. 90세 서예가신데 그분이 90세예요. 그분도 정말 훌륭하시죠. 이렇게 서예 그 전람회를 하는데 김영석 박사님이 거기 이제 제자를 이렇게 응원하고 축하해 주러 이제 가셨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배워라. 계속 배워라. 90세 된 제자한테 배우라고 100세 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뭘 배운들 정말 늦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뭘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늘 뭘 배울까? 어떤 거에 도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 세우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막 젊게 사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배우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죽공예. 제가 이제 언젠간 배워야지라고 생각하는 가죽공예, 기타, 그 다음에 피아노 이런 거요. 그리고 스페인어. 전 정말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제 한꺼번에 하면 포기하게 되니까 이 중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올해 꼭 배우기를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2020년에 배우기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하면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내 자신에 대한 태도, 젊게 사는 방법. 네 번째 뭔가 하면요. 감탄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거에도 감탄하는 거. 왜 애들 보면 우와! 와! 아무것도 아닌데 막 개미 기어가는 거 보고도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막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예전에 굉장히 자조 섞인 그런 말씀으로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거 지금 원고 만들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보고서 와! 이 감탄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감탄에 버릇하는 거. 그런 게 나를 젊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뉴스에서 본 건데요. 윤정희 씨가, 배우 윤정희 씨가 이제 예전에 뉴스에서 이제 인터뷰했던 게 이렇게 인터넷에 다니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건가 하면 남편이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잖아요. 그런데 그 분께서 이제 윤정희 씨가 자고 있는데 막 깨우더래요. 여보, 일어나봐. 이제 프랑스에 사시잖아요. 막 일어나봐. 자는 윤정희 씨가 왜 하면서 깨니까 저 달 좀 봐. 정말 기가 막히지 달빛이. 백건우 씨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윤정희 씨가 진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달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랑 그걸 이제 바라보고 계셨었나 봐요. 정말 아름다운 부부 아니에요? 그들 부부는 이제 물론 백건우 씨가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그건 예술가인 감성이 아니라 젊은 감성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젊게 사시는 분들 정말 그 달을 보면서 이렇게 자는 아내를 막 깨워서 저게 너무 아까운 거죠. 이제 없어지잖아요. 내일 아침이면. 그러니까 깨워서라도 같이 보고 감탄하고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도 그분들의 얘기에 감탄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나이 먹어도 저렇게 살아야지. 달빛을 보고 정말 감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내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보고 감탄할 버릇하자. 이것도 사실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그게 그냥 인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는 법, 다른 세대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두 가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젊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